이렇게 질문이라는 것이 생겨야 토론이 이어지거든요. 질문 없이 토론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진실과 정의. 세상이, 사회가 더 투명해져요. 질문할 수 없는 사회. 어떨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견제받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답을 안 하면 뭔가 속에 뭔가 음흉한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겠죠. 따뜻한 사람은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투명하게 오픈합니다. 자, 영생의 차원인데 마지막 차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질문은 유대인 문화 속의 질문은 뭐냐면 신을 닮아가는 하나의 여정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차원이고요.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어떤 질문들은 세상을, 세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질문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류가 풀 수 없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죠. 역사 속에서 질문과 토론으로 영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4대 성인들은요, 다 질문으로 제자들을 키웠는데 이순신 장군이 토론을 잘한 장군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드물죠.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이순신 장군이 운주당이라는 토론 막사를 만들어 가지고 말단 쫄병들이 와서 그 장수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막사를 열었습니다. 그게 운주당입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재승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세계 해전사의 미스테리인 23전 23승, 뭐 어떤 분은 46전 46승이라 그래요. 어쨌든 전승의 기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이미 먹혔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구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머리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이거는 이제 이순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연구해 본 결과 저렇게 토론을 많이 했다는 것, 그리고 저런 막사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과 정조, 그리고 정약용 500권 이상 책을 쓴 우리 정약용 선생님도 제자들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권 책 쓰려면 개인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제자들하고 토론하면서 이걸 정리한 기록이 여유당 전서 500권의 그런 책인 것이죠. 그리고 링컨, 케네디 이런 분들도 토론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자, 역사가 콜링 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는 지식의 육체이고 질문은 지식의 영혼이다. 소울이다. 네. 다음 분 볼까요? 심리학자 스턴버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발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사고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옛날 중진국의 사고로 계속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철을 받고 그것을 흉내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선진국은 프론트 라인에 서 있잖아요. 맨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맨 앞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전하고 질문하고 거기서 새롭게 뭔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거지, 계속 따라만 가면 언제 선진국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게 해주는 게 교육인데 교육이 여전히 선진국형이 아니에요. 네. 산업사회의 교육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윈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느냐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어도 심지어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우리는 지금도 정답이 중요하다고 답이 중요하다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생각해서 가치를 알아야만 그때서야 이제 질문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의 교육을 이렇게 교육 안에 울타리로만 가다두면 차잔 속의 태풍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학교에서만 저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군대는 상명 하복의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질문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1948년 이후로 딱 한 번의 전쟁을 겪었지만 유대인들은 6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다 이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군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교육 안에 울타리에만 가두지 말고 사회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특히 사장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원들이 미팅하면 사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받아적기 바쁘지 누가 이렇게 계급장 띄워놓고 토론하는 회사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을 보니까 회사에서는요 대부분은 계급장을 띄워놓고 이름 부릅니다. 사장도 이름 부르고 말단 사원도 이름 부르고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치열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는지, 어떻게 해야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말단 사원이라고 생각 없겠습니까? 사장만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어떤 합의점에 이르면 다 5명이 직원이라면 사장 혼자 미팅할 때는 혼자 이야기할 때는 사장 혼자만 사장이에요. 근데 5명 놓고 토론하고 열띤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 5명이 전부 사장이 됩니다. 그 토론했던 내용들을 다 습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5명의 사장이 활동할 때하고 1명의 사장이 활동할 때 어떤 기업이 더 수익성이 좋겠느냐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화들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질문을 잘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그래서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고나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을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독서교육 많이 하시죠, 아이들? 독서교육이라는데 유대 독서교육과 우리 교육은 약간 달라요. 질문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나서 여기서 뭘 배웠니? 소감이 뭐니? 이러고 끝나야 대부분.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래서 너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질문이 뭐야? 꼭 이 질문을 뒤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뽑아내면 다시 또 다른 학습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제가 뭐냐 이런 질문만 통해서 뭘 수용했냐, 뭘 습득했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질문이고 끝도 질문이에요. 네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습득하기만 하면, 수용하기만 하면 낙타 등에 책을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 낙타 등에 책을 쌓아놓으면 무슨 낙타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을 뽑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질문의 훈련 시간이 됐습니다. 질문을 잘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눈치가 없으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질문의 어떤 잘하는 직업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자들이죠. 기자들도 훈련 받아요. 저도 기자 출신인데 이렇게 인터뷰하기 전에 그 인터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가면 무슨 질문을 할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익숙하게 이제 훈련이 되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이상적인 질문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그 프랑스에서 고3들한테 보는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들을 보면 좀 고상한 질문이 뭔가 좀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처음부터 안 돼요. 이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이니까 한번 보시기만 하라고. 자, 보세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가? 저는 이 6글자가 더 재밌더라고요. 무지는 악인가?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질문을 바꾸니까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철학 시험을 보면 한 4시간에 걸쳐서 페이퍼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주관식이죠. 논술 에세이인데 그걸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보세요.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을 연습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단어 하나, 사과라는 단어 하나 이렇게 놓고 질문을 쭉 100개도 200개도 저는 수천 개도 쓸 수 있어요. 질문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네. 사과는 어느 계절에 수확하는가? 그 다음에 사과 알레르기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 예. 그리고 사과를 평생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예. 그리고 스피노자의 사과와 스티브 잡스의 사과와 뉴턴의 사과는 어떻게 다른가? 네. 이런 사과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 인류에게 미쳤고 또 유익을 끼쳤는가? 해로운 것도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과 하나를 놓고 얼마든지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합니다. 이런 키워드 하나 가지고 질문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됐으면 처음엔 다 어리숙하지만 잘하게 됩니다. 훈련을 계속하면. 한 단어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한 문장, 나중에는 책 한 권 놓고도 질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질문 만들 때와 책 한 권 질문 만들 때는 또 양상이 다르겠죠. 이렇게 훈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대화로 이제 풀어내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야,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다. 토론도 가능하다. 여러분 질문 만들 줄 알면 토론이 이어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미리 저희들이 자녀라는 단어와 핑크라는 단어를 주고 질문 만들기를 좀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3분 맞으시죠? 네.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보다는 질문을 이렇게 만드신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이 질문을 만들면서 많은 걸 질문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이 좀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만들다 보니까 좀 견문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 옆에 분 마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어떤 시간 내에 평상시에 익숙했던 자녀와 핑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라는 말에 처음에 느낀 감정은 당황함이었고요. 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당황함 속에 쓰다 보니까 좀 더 두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제가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자녀라는 단어의 질문이 네네. 좀 더 깊이 네네.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관심사가 있으면 더 많은 질문을 만들게 되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옆에 분, 예. 네, 저는 질문하는 그 세대도 아니고, 네네. 네, 또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또 그냥 검색하면 또 빨리 답을 찾으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아이들의 아까 말씀하신 씨앗을 아예 애초부터 잘랐던 그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20개 그 질문에 질문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 질문하는 것과 질문하지 않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점점 더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고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저희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좀 반성이 됐고요. 또 네네. 좋습니다. 네. 주로 반성을 하신 거군요. 네, 좋습니다. 질문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가치들을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그 가치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 가지고 대화를 하실 때 우리가 문제집 풀듯이 하시면 안 돼요. 1번 문제 내고 질문하고 답 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질문이라도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또 생겨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왜 질문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진리를 찾아가는 깊이 들어가는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물을 팔 때 뭐가 필요하죠? 삽, 곡괭이 이런 거 필요하죠. 그 곡괭이와 삽 역할을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여기 보시면